아모림을 자르려나? 우리가 그 어떤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모림을 자른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뭐 다른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뭐 팬분들도 생각이 아마 많이 다르실 거고 한데,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맨유 팬분들이 대다수이실 것 같아요. 뭐 대다수이실 것 같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제 생각 얘기하겠습니다. 테나를 잘라내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 되게 주목받는 감독 중 하나였던 후백 아모림이라는 감독을 데려왔는데, 그 중도 부임한 시즌에 지금 한 2, 3개월 됐나요? 몇 개월 동안 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번 시즌의 아모림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자체를 일단은 저는 아예 보류한 상태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이번 시즌에 기대를 하고 보세요? 맨유 축구를? 저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 시즌에 기대 자체를 안 하고 봐요. 맨유 축구 자체에서. 특히 리그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그 순위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고 봅니다. 테나가 13위까지 만들어 놓고 나간 순위에서 중도 부임한 감독한테 뭐 많은 걸 바라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한데, 다른 중도 부임한 감독들은 감독 버프라도 받는데 아모림은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다른 중도 부임한 감독들 봐라. 성적 빵빵 오르지 않냐. 이거 아모림이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비교가 어렵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맨유에 있는 선수들이 아모림의 백스리 체제에 맞는 그런 선수들이 일단 아니고, 그 선수들한테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지금 억지로 입혀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에 가깝죠. 지금 맨유 선수들이 냉정히 말해서 아모림 체제에 맞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손에 꼽습니다. 뭐 누가 있을까? 맥과이어? 그리고 뭐 아마드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맨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스탠다드가 안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감독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뭐 기준 얘기하잖아요. 맨날 보면은 뭐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번 경기가 우리의 기준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모림의 맨유가 그 경기력의 기준점이 안 잡혀 있다는 느낌이 전 많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버풀전 때 경기력 좋았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경기력과 브라이튼전에서 보여준 경기력 너무 차이가 크죠? 그 경기력에 대한 기준점만 좀 잡아줄 수만 있다면, 저는 솔직히 이번 시즌하고 어쨌든 이적 시장까지는 분명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막말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테나가 한 5위, 4위 하는 팀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경질돼서 나갔어. 한 5위, 4위, 6위 하는 팀이어서 아모림이 부임을 했는데 13위, 14위로 꼬라 박았어. 그러면 아모림 문제죠. 아모림한테 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와, 진짜 우리 팀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너 똑바로 안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13위 하던 팀이야. 원래 13위 하던 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난 조금 무리라고 봐.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자, 우리가. 물론 그 사람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참 뭐라 해야 될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가는 느낌이 이런 거다. 그 테나 말년 때는 물론 이제 트로피를 따긴 했습니다. 따긴 했어요. 근데 테나 말년 때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를 보면은 저는 되게 무기력해서 싫었거든요. 그때는 겨우 몇 달 전입니다. 겨우 몇 달 전이에요. 그때 당시는 진짜 토트넘한테 3대 0으로 지는 팀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한테.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뭐 토트넘이 우연히 이겼다,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그냥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 이거는 4대 0, 5대 0도 나겠는데 라는 경기였어요. 기억하신 분 계실걸요? 이번 시즌 초반에 토트넘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날 4대 0, 5대 0 날 뻔했어요. 테나 축구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죠. 타협하기 시작한 거. 물론 이제 타협이 언제나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언제나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적당한 타협은 필요하죠. 근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내가 그냥 봤을 때는 약간 포기하는 듯한 타협 뭔지 알아요? 그냥 놓아버리는 듯한. 예를 들어, 야 우리 팀 빌드업 안 돼. 그냥 오나나 네가 차라. 오나나가 그냥 중원에 뻥뻥 때려놓는 축구. 야 어차피 우리 중원 싸움 안 돼. 다 올라가. 중원 공격 4 벌어지면서 앞에 위로 다 올라가고 오나나가 뻥뻥 차는 거. 그것만 기다리는 축구? 그 현대 축구인가요? 그걸 바라면서 테나를 데려오고 그 사람을 유임시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축구를 보려고 한 게 아니잖아. 맨유가 아모림을 선임을 했을 때, 적어도 스포르팅에서 불러올 때 바라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그 시스템과 전술을 맨유에 입혀줬으면 좋겠다 를 바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어떤 감독이 됐든 간에.
근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맨날 계속 쓰리백만 쓰던 애한테 야 포백 써. 야 백쓰리 안 되는 것 같은데? 포백 써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나는 그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한테 타협을 요구하는 게 지금 중도 부임에서 끌려온 다음에 13위 팀 맡아서 이적시장 한 번도 못 보낸 그 사람한테 그게 맞는 역할로니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글렀어. 어차피 이번 시즌 어려워. 그러면 색이라도 입혀라. 라는 게 전 그 사람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모림 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요. 저는 맨유라는 구단의 팬이지 누가 됐든 간에 클럽만 살려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 원하는 거고 지금 아모림이라는 감독한테 요구받는 지금 이 맨유 시간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딱 하나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제대로 된 안현빈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안현빈님 감사합니다. 맨유가 시즌 끝났을 때 13등 정도로 마감해도 아모림은 내년까지 봐야 된다 생각하나요? 전 15위에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모림 선임이라는 선택을 내리기까지 내린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묻어버린 그 비용들, 매몰시켜버린 그 비용들, 선택지들. 테나를 경질하고 그 사람한테 비용을 주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온 데 돈을 쓰고 이 비용들을 생각하면 적어도 지금 아모림한테 그 결과는 봐야겠어요. 적어도 그거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봐야겠어. 어중간하게 끝내는 거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성적 때문에 갑자기 뭐 경질 얘기 나온다거나 그러는 게 나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우리가 들인 비용에 대한 결과는 꼭 봐야겠어. 경질은 말이 안 되고 지금은 전술의 선수를 맞추기보다는 실리적인 축구라는 게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은 일단은 저는 오히려 약간 생각이 달라요. 난 오히려 선수한테 그 전술을 입히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예전에 테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기점이 이제 실리 축구를 한다면서 타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되게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 전에는 그나마 나았어.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나마 나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결정적으로 망가졌냐면은 센터백들 줄부상 당하면서 이제 후방 빌드업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후방 빌드업 아예 포기하고 실리적인 축구하겠다고 롱패스 쓰면서부터 망했거든요. 아모림도 그걸 아마 모르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아모림도 인터뷰에서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죠. 난 죽었다 깨어나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번에 또 얘기했죠. 죽었다 깨어나도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아모림이 실리 축구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리버풀전에서는 실리 축구였죠. 백파이브로 내려서면서 수비 두텁게 하고 살라랑 학포 쪽 측면 수비 막아 세우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나갈 때 화끈하게 나가자. 실리 축구 합니다. 아모림도. 진짜 정말 필요한 강팀과의 대결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그 실리 축구를 해서 어쨌든 성과를 가져온 거야. 가져왔어. 뭐 2대2 무승부라든지 뭐 아스날전에서 승부 차이까지 간 거. 그렇게 실리 축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소튼전 같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시스템으로 해보려고 하는 축구 그때부터 안 되는 거거든. 보면은 실리 축구 할 때는 오히려 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소튼하고 브라이튼하고 싸울 때 리버풀전에서 했던 것처럼 백파이브로 막아서는 축구한다? 그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 브라이튼이나 소튼, 예를 들어 소튼 같은 경기에서 소튼도 거의 막바지 전까지 아마드가 헤트트릭 하기 전까지는 경기 내용 열세였거든요. 소튼이랑 브라이튼전 같은 경우에서 리버풀 경기처럼 한다? 그게 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냥 각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지금 아모림이 맨유에 오고 나서 어쨌든 좀 맨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모림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있고 그리고 이 감독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맨유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아모림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뭔지 그 디테일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아모림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느냐. 직선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는 축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맨유가 3-4-3, 3-4-1 시스템을 쓰죠. 백스리를 기반으로 그 앞에 4명이 서고 양쪽에 윙백들 그리고 2선에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공격수 2명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하나. 이 축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아모림 공격의 핵심은 양쪽 윙백입니다. 이 윙백들이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의 간격을 벌려놓고 그 벌어진 간격을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 두 공격수가 공략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틈을 파고든다.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모림 축구를 보다 보면은 선수들 사이에 횡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후방 자원들 그리고 그 앞에 미드필더 자원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횡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뭐 윙백들이야 위아래 아니면은 위로 올라갔을 때 가끔씩 좁히는 정도? 이 정도만 수행을 하고 안으로 좁혀서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바깥에 센터백이 안으로 좁힌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팀들은 약간 다르죠. 예를 들어 백포를 쓰는 팀 같은 경우엔 인버티드 풀백, 바깥에 있던 풀백이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윙어가 안으로 좁히면서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모림 축구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포지셔닝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빠른 전개입니다. 아모림 축구도 후방 빌드업을 해요. 특히 백스리랑 그 앞에 있는 미드필더 2명, 이 2명을 기준으로 3위 빌드업을 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윙백이 내려와서 3-3, 2명 다 내려와서 3-4 같은 빌드업을 하죠. 분명 이런 식으로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아모림 축구의 전체적인 공격 템포를 보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스날이라든지 뭐 맨시티라든지 이런 팀들의 경기력을 보면은 템포 조절을 위해서 아래로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소유권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이런 느낌이 분명 있는데 아모림 축구 같은 경우엔 그런 것보다 그 템포를 늦추는 경우보다는 빠르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뒤로 빼면서 공을 돌리는 것보다는 한 번 뺀 다음에 곧바로 롱패스로 반대편 전환하는 거. 이런 그림들이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특히 한쪽 측면에서 막히면은 맥과이어한테 빼고 맥과이어가 반대쪽 측면으로 롱패스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템포를 느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 감독이 좀 빠르게 전개하기를 원한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공격적인 축구. 이게 핵심이죠. 아모림이 전체적으로 공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터뷰도 그렇고 전술 지시하는 거를 자세히 보면은 공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지난 경기들에서 맨유가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 전방 압박에 조금 무력화되고 볼을 뺏기는 장면들이 꽤 나왔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의 후방 빌드업에 좀 문제가 있었다. 우리 뭐 센터백 라인들의 패스워크가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법도 한데 아모림은 완전히 다른 쪽에 주목을 해요. 뭐라 얘기했냐면은 이거는 공격에서의 문제다. 우리 선수들이 공격을 나가서 상대 진영까지 전진했을 때 그걸 확실히 마무리하고 득점이나 유슈팅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상대가 우리 공격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더 높이 올라오는 거다. 즉 우리가 만만하니까 더 올라오는 거야. 우리가 공격이 확실하게만 되면은 상대는 위협을 느껴서 저렇게 올라오지 못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 후방 빌드업에서의 문제를 앞쪽에 있는 공격 자원들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직선적인 축구, 템포 빠른 축구,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빠르게 올라가서 골을 넣겠다 이거잖아요. 상대가 전방 압박 같은 거 신경도 못 쓸 정도로 우리가 기회가 났을 때 빨리 올라가서 득점을 꽂아놓고 내려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에서의 문제, 중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해서 상대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줘서 라는 식으로 지금 아모림은 보는 거죠. 이러면 아모림이 전체적으로 지금 맨유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희미한 그런 윤곽선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되 빠르게 올라가서 직선적으로 상대를 벌려놓고 그들의 수비 간격을 벌린 다음에 앞쪽에 있는 위협적인 공격수들 그리고 위로 올라간 윙백이 기회를 잡아서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내려온다. 득점이 됐든 유효슈팅이 됐든 상대가 그걸 의식하게 만드는 축구를 하겠다. 그럼 아모림이 바라는 축구는 이렇다 치고 이 얘기를 해야죠. 이걸 위해서 지금 현 상황, 지금 현 시점에서 맨유가 맞닥뜨린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모림이 이런 비전,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는 좋은데 지금 맨유의 선수단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중원에서의 수적 열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분명 있어요. 태생적인 한계점은 분명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아모림의 3-4-3에서는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마이누 우가르테 조합이죠.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중원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랑 예를 들어 미드필더에서 붙는다고 했을 때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현대 축구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숫자 싸움이 분명 되거든요. 우리가 상대보다 그 공간에 한 명만 더 많으면 그리고 자유로운 한 명만 더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다. 지금 이게 현대 축구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패러다임이잖아요. 지금 미드필더 2명, 뭐 기껏해야 위에서 한 명 더 내려와서 3미드를 채우는 정도로는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중원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만들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아모림의 3-4-3이었고 4-2-3-2를 한다고 칩시다. 이건 누구를 예시로 들까? 첼시의 마레스카의 시스템을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마레스카는 어떻게 하냐면은 투볼란테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엔소 카이세도 이렇게 투볼란테가 처음에 서대 엔소가 높이 전진하고 앞에 있는 파머랑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리고 카이세도랑 한쪽에서 풀백이 인버티드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후방엔 백스리가 남고요. 이런 미드필더가 몇 명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4명이 되죠.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앞쪽에서 잭슨 같은 선수가 아래로 적극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미들이 되죠.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아모림 체제의 미드필더 2명, 뭐 제한적으로 내려오는 2미들에서 3미들로는 중원에서 수적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림이 중원에서의 축구를 크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측면으로 빼죠. 아모림 축구 자체가 측면 위주의 축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연결된 문제인데 그 다음 게 이겁니다. 선수들의 체력 이슈. 아까 투미들로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아모림이 이 두 선수한테 뭘 요구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요구합니다. 뭐 우가르테가 됐든 마이누가 됐든 최대한 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미드필더 싸움에서 많이 밀리지는 않게 많은 활동량 이거를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특히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역할로 뛰어줄 수 있는 미드필더, 활동량 좋고 최대한 장악력을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사실상 우가르테, 마이노 이 2명밖에 없습니다. 카세미로나 에릭센을 내세우기에는 활동량에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림이 우가르테랑 마이누 조합을 계속해서 기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2명밖에 없는 미드필더가 안 그래도 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역할을 계속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하죠. 특히 우가르테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우가르테나 마이누가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는데 경기 간격이 짧고 쉬는 시간이 없을 경우엔 굉장히 좀 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분명 한계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드필더뿐만이 아니죠. 이 양쪽 윙백 자리, 이 두 자리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 때는 윙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수비 때는 아래 내려와서 백파이브를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장의 끝과 끝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윙백의 부담도 미드필더 못지않게 심합니다. 근데 지금 맨유가 이 윙백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선수들이 꾸준하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기엔 체력적으로 부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 아모림 축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태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 윙백 자리에 나오는 선수들 그리고 아니면은 미드필더 듀오 이 자리에서 만약에 부상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3일에 한 번씩 축구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토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격에서의 선수들의 퀄리티 얘기입니다. 아모림도 이제 완성되는 포메이션을 보면은 3-2-4-1이에요. 양쪽 윙백들이 위로 올라가고 2선 자원들을 안으로 좁히고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후방에 백스리, 미드필더 2명, 2선에 4명,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1명. 이런 식으로 3-2-4-1이 되죠. 다른 감독들의 3-2-4-1하고 다른 거는 이제 윙백들이 윙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아까 아모림이 윙백을 위로 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전개를 빠르게 하고 템포를 올리고 빠르게 공을 위로 올려 보내고 이런 축구를 하는 건데 이 상대의 수비가 벌어진다는 게 내내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수비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간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위에서 선수가 하나 떨어져서 그거를 메꾸든 감독이 간격 조절을 하든 그 스포르팅 때 축구를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전개를 합니다. 후방에서 볼 올려 보내고 윙백들 전진하고 올라간 윙백이 크로스나 컷백 찔러줘서 이 2선이나 앞선 1선 자원이 슈팅. 이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루어져요. 지금 맨유 축구가 어쨌든 뭐 템포, 속도 이런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이 공격 시퀀스를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자원들. 최전방 스트라이커 1명, 그 아래 2선 자원 2명. 이들의 공격력이 만족스러운가라고 묻는다면은 좀 의문은 남는 것 같습니다. 이 한정된 공격 속에서 그 기회를 2선 자원들 그리고 1선에 있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확실하게 마무리해주는 그 득점력이 진짜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맨유가 지금 분명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모림 축구가 이 공격 자원들이 기회를 잡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그 기회를 잡는 공격수들이 득점력에서 좀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한쪽 윙백이 높이 올라가서 컷백을 찔러줄 때 이거를 확실하게 득점으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 2선 혹은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이걸 헤더가 됐든 뭐가 됐든 경합을 해서 따주면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1선 이런 자원들이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모림의 축구가 본격적으로 공격이 가동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 애매한 게 지금 아모림 볼에서 이 자리에서 사실 윙어라기보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위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2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설 자리가 없는 게 이런 거잖아. 레시포드는 측면 터치라인 밟고 섰을 때 위협적인 선수였잖아요. 물론 이제 22-23 시즌 좋을 때 얘기지만 측면 터치라인 밟고 시작해서 안으로 좁혀오는 진짜 윙포워드
근데 이거랑 이 자리에서 아예 안으로 좁혀서 시작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 래시포드가 이거는 인터뷰에서 본인도 얘기를 했죠. 완전히 다른 역할이라 분명 적응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물론 계속 명제당하고 있긴 하지만 윙어는 어차피 얘네가 해요. 윙백들이 해, 윙어 역할은. 그럼 이 자리는 오히려 안으로 좁혔을 때 그냥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위협적인 선수들이 오면 좋겠다. 그나마 아마드 같은 경우가 이 자리에서 잘하는 거죠. 아마드가. 물론 리그도 당연히 버릴 수 없죠. 당연히 리그가 중요하지. 많이 외롭습니다. 분명 지난 시즌에는 그나마 옆자리에 파란 친구가 같이 있었거든요. 외롭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 시즌 만에 저 위로 가버렸어요. 야, 이게 참 기분이 묘하거든. 분명 고2 때까지는 나랑 같이 PC방 다니면서 당구장 가고 놀던 애가 고3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 공부하더니 좋은 빡빡이 과외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 시작하더니 고3 되니까 갑자기 전교권에서 노네? 뭐지? 난 지금까지 대체 기분이 묘하다.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 잘하면 그것도 기분 되게 묘하거든요? 뭐지? 이 자식 나 빼고 공부했나? 물론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은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집에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정확히 얘기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안 한 겁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신은 조졌습니다. 내신 조졌어요. 인정합니다. 이거 내신으로 대학 못 가요. 챔스 대학 못 갑니다. 내신으로 지금 대학 말이 안 됩니다. 뭐 4위권 절대 못 가요. 하지만 우리한테 뭐가 있다? 정시가 있다. 정시가 있다. 아니 이걸로 가면 돼. 이걸로 가면 돼. 아니 내신 조졌다고 입시 끝났습니까?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 정시로 가면 되지. 끝나면 똑같이 유럽 대항전이야. 정시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안 되면 재수하면 그만이라고? 뭐 재수해도 되고. 10년째 재수냐고요? 넌 나가라.